자, 지금 주말 내내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출마자들이 뭐 이종섭을 성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다못해서 자진 사퇴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좌파들 모릅니까? 좌파들 몰라요? 이게 자진 사퇴한다고 출구 전략이 되는 겁니까? 자진 사퇴하면은 민주당 좌파들이 물던 거 놔줘요? 절대 안 내줍니다. 이거 가지고요 더 물어 제끼는 게 바로 좌파들이라고요. 우리가 한두 번 당했냐고요. 네? 얘네가 오른팔 물면은 왼팔도 물고요. 오른팔 왼팔 다 물면요 양다리 다 문다고요. 그게 좌파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와 관련돼서 문제를 삼는 이유는 결국 뭐겠습니까? 그 타겟이 이종섭입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생채기 내고 그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동반을 어떻게든 내리려고 하는 게 바로 좌파들의 속임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걸 이종섭 자진 사퇴로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는 건요 진짜 최악의 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일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바로 정면 돌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정면 돌파. 자, 그런데 이제 하다못해가지고 어떤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까? 황상무 사퇴 목소리까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래서 며칠 전에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됐을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세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누군가들이 있어요. 특정 누군가들이. 제가 대놓고 이름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특정 누군가들 지지율 보면요. 민주당과 한참 떨어지거나 또는 민주당과 격차가 굉장히 좁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민주당을 크게 앞서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대통령실과 관련돼서 한마디도 안 한다고요.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선거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남 탓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 탓하지 말라고.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뭔가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자기가 선거 질 것 같으니까 벌써 뭐 하는 거예요? 남 탓하면서 어떻게든 이걸 내가 패배의 이유로 삼고자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실 또는 특정 누군가를 언급하면서 우리 지지율 떨어진다, 우리 질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얘기하는 게 이번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한동훈 위원장도 같은 목소리를 낸다라는 겁니다. 전 제발 안 내기를 바랬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은 즉각 귀국, 황상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지금 언론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어떻게 제안할지를 고민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어요. 어떻게 제안하냐고요? 정면 돌파하세요.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 함께 정면 돌파해보자 라고 제안하는 게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총선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겠습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약에 우리가 총선에서 졌다고 해봅시다, 시청자 여러분. 네, 만약입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종석 대사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면, 들어와라, 수사받아라, 이거 윤석열 대통령 문제 있다, 대통령실 문제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좌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로 넣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물고 안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기고 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면 돌파를 함께 해야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면 돌파하자고요. 아,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있는데, 함께 목소리를 내는 우리 국민들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무섭냐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제발 특정 후보들이 대통령실 핑계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핑계대면서 제발 패배 시그널 안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실제 어제 이종섭 대사 KBS와 단독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도피 주장은 정치 공세다. 자리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이미 공수처와 수사, 조사 시점을 조율 중이라는 겁니다. 어제 이종섭 대사 실제 영상에 나와서 어떤 얘기했냐면요. 바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본다면 공수처와 이야기된 것은 4월 말 공관장 회의 기간에 일정을 잡아서 가는 것으로 조율이 되었습니다. 이미 공수처와 수사 조율이 돼 있다고요. 언제 공수처로 갈지 출석이 이미 조율이 돼 있다고요. 날짜 박혀 있다고요. 날짜가 언제로요? 4월 말로.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공수처는 아무것도 모르는 식으로, 아무것도 조율 안 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종섭 호주 대사 추가 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 누가 모릅니까? 추가 조사 필요하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이종섭 호주 대사도 조사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그 일정까지 조율이 끝냈다며 4월 말로. 근데 보시는 것처럼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목소리 내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공수처한테. 어떻게? 빨리 소환 조사 시켜라. 왜 안 하냐? 필요하다며. 해야 된다며. 그러면 필요하고 해야 되면은 공수처 빨리 소환 조사 시켜라 라면서 오히려 누구를 압박해야 되는 겁니까? 공수처를 압박하면 되는 겁니다. 공수처를. 근데 공수처 지금 어떻습니까?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조사가 필요하다, 수사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날 이때까지 이종섭 대사 소환 안 해요. 아, 부르면 온다는데, 네? 당사자가 공수처가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라는데 이날 이때까지도 조사를 안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종섭 대사와 관련돼서 소환조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압수물 분석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혐의점을 발견 못한 거예요. 압수물 분석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말로는 추가 조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공수처의 현 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공수처 압박하자고요. 왜 안 하냐? 필요하다며 빨리 불러 라고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정면 돌파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떤 사람들이 문제로 언론에 대고 있습니까? 바로 이종섭, 황상무 이 두 사람이 지금 언론에 집중 타겟이 되어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이종섭이나 황상무나 모두 다 첫 시작을, 첫 문제 제기를 누가 한 겁니까? 바로 MBC가 했다라는 거예요. MBC. 잘 아시는 것처럼 이종섭 대사와 관련돼서도 단독 보도 때리면서 문제 삼았던 것도 MBC고 황상무 수석과 관련돼서도 가장 먼저 문제를 삼았던 게 MBC입니다. 이종섭이나 황상무나 가장 처음으로 문제 삼았던 게 바로 MBC라고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했잖아요. 이종섭 빼돌리기 주장에 공수처 조사 지연, 수사 비밀 유출이 문제다 라면서 실제 대통령실이 조목조목 반박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무엇보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분명한 팩트를 가져가야 됩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확실하게 팩트를.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어떻게든 민주당은 이종섭 대사 출국 금지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과 엮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출국 금지를 알고도 대사를 임명한 것처럼, 마치 공범 도피를 시도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프레임 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대통령이 알 수가 없다고요. 왜? 공수처법에 나와 있다고. 공수처법에.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만든,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공수처법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공처와 관련돼서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혐의, 그 밖의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요. 대통령실 알면요, 이게 위법이라고요. 어디에서 위법? 공수처가 위법 저지르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들이 만든 법도 지들이 몰라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팩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민주당이 공처에 국방장관을 고발한 게 언제라고요? 작년 9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거 몇 개월 만에 수사했다고요? 5개월 만에 수사했다고요. 5개월 만에. 공처가 5개월 동안 수사를 지지분열한 겁니다. 늑장 수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뭡니까? 공수처가 뭐 했어요? 이종석 전 장관을 출국 금지시킨 게 작년 말 12월 달이라고요. 12월 달. 그런데 이종석 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건 언제라고요? 올해 3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뭐 한 겁니까? 이미 출국 금지를 작년 12월 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달에 이종섭을 부르지 않고 수개월 동안 끌다가 올해 3월이 되어서야 소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국 금지를 시켰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혐의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빨리 불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출국 금지는 막상 시켜놓고 수개월 동안 수사 안 하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환을 한다? 그럴 거면 출국 금지 왜 시킵니까? 그럴 거면 출국 금지를 왜 여러 번 갱신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종섭 출국 금지와 관련돼서 대통령은 절대 알 수가 없다. 두 번째,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늦장 부렸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공수처가 이종섭 대사를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소환한 시점이 언제라고요? 3월 7일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냐? 출국 금지가 알려진 지 하루 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가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 근데 그 출국 금지가 내려진 게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공수처가 이종섭 대사를 소환 조사한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알렸다고요? MBC가 알렸다고요. 단독 보도. MBC가 이러한 단독 보도를 내리자마자 갑자기 공수처가 이종섭 장관을 소환 조사시킨 겁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한 번도 소환 안 하다가.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MBC는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대통령도 모르고 당사자도 모르고 있는 출국 금지 내용을 MBC는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굉장히 의아하죠. 자,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MBC가요, 이와 관련돼서 단독 보도를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단독 보도했느냐? 제가 일단 3월 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 친구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지금 3월 18일인데요. 18일 동안 7번이나 관련하여 단독 보도한 거예요. 단독 보도. 그 어느 방송사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하나도 단독 보도 못할 때 MBC 혼자만 9시 뉴스데스크에서 무려 7차례나 3월 내내 단독 보도 때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실제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막 이런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이종섭 사단장만 4번을 챙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대통령실 일반 전화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이종섭 출국기를 단독 포착하기도 하고, 네. 뭐 이종섭이 소환을 당했을 때 핸드폰을 제출했는데 바꾼 폰을 제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종섭이 뭐 어떤 명령을 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MBC가 어떻게 알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수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요, 공수처고, 공수처가 이러한 사실을 흘리지 않으면 절대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보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3월 한 달 동안 이러한 7차례 단독 보도를 때렸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가장 웃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3월 14일 MBC 보도. 이종섭 당초 4월 중순 출석.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네? 이거 아무도 몰랐는데? 아니, 지금 이종섭 대사가 공수처랑 조율이 되었다라는 걸 말한 게 언제입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KBS 단독 보도로 이종섭 대사가 밝혔어요. 이미 공수처 조사 시점 조율 중이다. 4월 달에 간다. 언제라고요? 3월 17일. 그런데 어떻게 그보다 빨리 당사자도 밝히지 않은 내용을 MBC는 3월 14일날 방송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종섭 출석과 관련돼서 조사와 관련돼서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공수처랑 당사자인 이종섭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종섭은 어제 KBS와 처음으로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단독 인터뷰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MBC가 이종섭보다 더 빨리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당사자도 얘기를 안 했는데. 뭡니까? 공수처가 흘려줬다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 아는 건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공수처 이종섭. 이종섭은 어제 말했다고요. 근데 MBC는 언제 보도했다고요? 3월 14일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이종섭이 얘기를 안 했으면 누가 얘기한 겁니까? 공수처가 얘기했다라고 밖에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수처 조사 지연이 문제다. 수사 비밀 유출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친구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MBC가 3월 한 달 동안만 벌써 단독 보도를 몇 번 했다라는 겁니까? 7번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7번. 그런데 이런 단독 보도가 3월 달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1월 달, 지난 2월 달에도 똑같이 단독 보도를 MBC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보시는 것처럼 자, 1월 17일 또 단독 보도했습니다. 1월 30일 또 단독 보도했어요. 같은 날 1월 30일 또 단독 보도했습니다. 2월 2일 또 단독 보도했어요. 2월 27일 또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월 달에 3회, 2월 달에 2회, 3월 달에 7회 이런 식으로 이와 관련돼서 단독 보도를 벌써 몇 번 한 겁니까, 친구 여러분? 12번이나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MBC 혼자서 공수처 수사와 관련돼서 12번이나 단독 보도한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건지. 네? 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저는 궁금합니다. 3개월 동안 MBC 혼자서 이 공수처 수사를 12번이나 단독 보도를 했다고요. 야,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정말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친구 여러분, 지금부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1월 달의 단독 보도입니다. 1월 달의 단독 보도. 자, 무슨 얘기냐? 제가 1월 달에 MBC가 단독 보도를 보니까요, 굉장히 재밌는 점이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공수처가 압수수색한 날 MBC가 동시에 단독 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압수수색과 관련돼 가지고 후속 보도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며칠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압수물 분석해야 되니까. 관련하여서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요,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들어간 날 MBC가 같은 날 단독 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자, 이거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월 30일 기사입니다. MBC가 이렇게 보도했어요. 국방부 전화 갈 것, 대통령실 행정관이 조율 진술 확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MBC가 지금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MBC 취재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회수에 대해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도한 거예요. 이렇게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MBC 이런 보도했어요. 같은 날 1월 30일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해병대 결과 왜 뒤집었나? 자,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국방부 검찰단을 공수처가 압수수색한 보도는요, MBC만 한 게 아닙니다. 같은 날 누구도 했느냐? KBS도 했고요. 조선일보도 했고요. 동아일보도 했고요. 경향신문도 했습니다. 같은 메이저 언론 다 보도했어요.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한 거. 근데 참 신기하게 MBC만 단독 보도 때려놓은 거예요.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같은 날 같은 보도인데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했겠다라는 같은 보도인데 왜 MBC만 혼자서 이와 관련돼서 단독을 내렸을까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가 확보한 군검찰의 사건 회수 경위 보고서에는 작년 8월 2일 2시 40분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 및 지시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20분 뒤인 오후 3시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경찰청에 기록을 회수해야 하니 담당자를 알려달라고 전화했습니다. 이어 3시 반 수사관이 경북경찰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오전 10시 반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겼고 협의를 마친 뒤 11시 50분 청사를 나왔는데 불과 3시간 만에 상급기관인 국방부는 사건을 회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보도를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세세합니다. 지금 뭐라는 겁니까? 자신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사건 회수 경위 보고서를 입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무엇입니까?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을 압수수색한 건요, 1월 30일. 그리고 MBC가 이러한 사건 경위 보고서를 입수한 것도 1월 30일. 어떻게 하루 만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같은 날? 에? 이 수사 경위 보고서와 사건 회수 경위 보고서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한 그 바로 당일날 알 수가 있고 그와 관련돼서 단독 보도를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때릴 수 있냐고요. 이게 저만 생각하는 우연의 일치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하고 며칠 뒤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온다면 제가 모르겠다고. 아니,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 하는 거야?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한다는 것도 MBC는 단독 보도를 했고요. 심지어 압수수색한 그 내용과 관련돼서 문건까지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전 이거 보고 이상했어요, 너무. 자, 그런데 이런 게 한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MBC 1월 17일 단독 보도입니다. 장관 지시 전달 최측근 압수수색 최상병 수사 외압 윗선 견우나, 이런 식으로 지금 MBC가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이 같은 1월 17일 날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공수처가 강제 첫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같은 날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했고 심지어 그와 관련돼서 뭐 한 겁니까? 내용까지도 지금 MBC가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과 관련돼서 단독 보도를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단독 보도 때린 건 MBC 뿐이다. 네? 보시는 것처럼 공수처가 첫 강제 수사를 한 그것도 단독 보도를 한 게 바로 MBC고, 더 나아가서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한 그 단독 보도를 때린 것도 MBC다. 심지어 그와 관련돼서 사건, 회수, 경위 보고서까지도 자세하게 시간별로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데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데? 자, 보시는 것처럼 타임테이블이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타임테이블이. 제가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가 딱딱딱 들어맞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딱딱딱. 3개월 동안 MBC 혼자서 관련 사건에 대해서 12차례나 단독 보도를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MBC가 단독 보도를 한 그날마다 공수처가 실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그런 공수처의 압수수색 이후에 MBC가 단독 보도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대통령실이 이런 얘기 안 하겠냐고요. 수사 비밀 유출이 문제다. 이런 얘기 안 하겠냐고요. 아니, 이게 유출이 안 된 이상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유출이 안 된 이상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사자가 공수처와 수사 시점 조율 중이다. 나 4월 달에 가기로 했다. 라고 말한 게 어제라고요. 그런데 MBC는 그보다 빨리 이종섭이 4월 중순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어떻게 하냐고. 더 나아가서 이종섭이 소환 당시에 핸드폰을 제출했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종섭 당사자가 밝히지 않은 이상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밝히는 겁니까? 의심할 수 있는 건 누구뿐이에요? 공수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정면 돌파하자고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고요. 목소리 내자고요. 왜냐? 연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론전 펼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론전 펼치면 되겠습니까? 고발하세요. 당 차원에서 고발하십시오. 네? 이거 뭔가 의심스럽다. 이와 관련해서 뭔가 명명백백 밝혀야 될 것 같다.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라면서 기자회견하고 고발하고 연일 함께 목소리를 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정면 돌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식으로 선거 이겨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좌파들의 이러한 공작, 좌파들의 이러한 막말 가짜뉴스 한두 번이었습니까? 매 선거철마다 있었어요. 매 선거철마다. 네? 우리 기억 안 나세요? 생태탕,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격 비하 논란,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장동 연관성,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과정들, 그 모든 것들과 관련돼서 좌파들이 지난 대선, 총선, 지방선거까지 얼마나 가짜뉴스 막말 쏟아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 안 숙였어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팩트체크해서요, 그와 관련해서 기자회견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려줬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판단을 했어요. 어떤 게 진짠지, 어떤 게 가짠지.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뭐 한 겁니까?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선도 이겼고요, 지방선거도 이겼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눈이 빠져라 이 MBC 보도를 왜 받겠습니까? 제가 이런 분석을 왜 하고 있겠냐고요.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우리 국민들한테. 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요, 좌파들 고개 숙인다고 용서 안 해줘요. 좌파들한테 무릎 꿇는다고요, 좌파들이 괜찮아 일어나 이렇게 안 한다고요. 얘네들 뭐합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안 놔요. 그러면 우리는 그와 관련돼서 끝까지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을 줄여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준석의 말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이준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준석이. 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고집이 세다 그랬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아서 본인이 탈당한다고 얘기했어요. 대통령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 대통령의 국정기조로 바꿔야 된다. 라는 게 누굽니까? 좌파들과 이준석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마당에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겁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고집 줄여라, 윤석열 대통령 변해야 된다, 왜 이런 얘기 하냐고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총선 끝나고 하자고요. 총선 끝나고.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좌파들이 타겟을 삼고 있는 건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대통령이라고요. 대통령. 왜? 지들이 권력 잡아야 되니까. 지들이 권력 잡아가지고요, 계속 해먹어야 되니까. 그게 좌파들의 노림수라고요. 근데 그런 좌파들의 노림수와 관련돼서 타겟으로 삼아지고 있는 대통령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뭐라고요?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고요? 대통령의 고집을 줄이라고요? 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키자고요. 지키자고요. 지금 저들이 타겟 삼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되고요. 저들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 항상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 그냥 방송 안 한다고요. 그냥 방송 안 한다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특정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러면 답 안 나온다고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설득해야 된다고요. 우리 편으로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게, 우리 편으로 한 명이라도 와서 투표장에 나갈 수 있게 우리는 설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MBC가 그동안 이 공수처 수사와 관련돼서 몇 차례나 단독 보도를 했는지, 그 단독 보도 과정에서 어떤 점이 이상하고 어떤 점이 수상한지, 도대체 MBC는 당사자도 밝히지 않았던 그 어떤 언론도 몰랐던 내용들을 어떻게 그렇게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지 해야 된다고,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특정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로 비판할 시간에요, 한 명이라도 설득합시다. 네? 야 이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 요거 문제다 이렇게 말할 시간에 우리 한 명이라도 설득하자고요. 지금 문제를 삼고 있을 시간에 우리는요, 오히려 그 문제를 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설득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인 안 믿는다고. 저는요, 정치인 안 믿는다고요. 그동안 좌파들이 가짜 뉴스를 쏟아낼 때마다, 좌파들이 막말을 할 때마다, 좌파들이 공작과 선전선동을 할 때마다 그걸 막아낸 건 누굽니까?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뚝심을 가지고 함께 목소리 내주고 그와 관련돼서 정면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대선도 이겼던 거고요, 지난 지방선거도 이겼던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특정 누군가를 언급하면서 비판할 시간에 오히려 설득하자고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과 함께 우리 정면 돌파하자고요. 저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고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보세요. 저도 화 안 나겠습니까? 저도 그냥 1시간 내내 특정 누군가 막 비판하고요, 막 욕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게 시간 소모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내에서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우리 내에서 지금 누군가를 비난한다고 이게 승리로 이끌어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는 모두 다 공감하고 있어요. 지금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 이번 총선에서 지면은 그 남은 3년 임기 동안 윤석열 대통령 발목 잡힌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타겟으로 삼아 지금 불법 탄핵까지 노리고 있다라는 것. 지금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하시면요, 우리 내에 있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보다 우리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합시다. 네.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후보들이 안 하면요, 우리라도 하자고요. 우리라도.
선수들을 뛰고 있는 후보들이 더 머릿수가 많습니까? 우리가 더 머릿수가 많습니까? 우리가 더 머릿수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갑이라고요. 우리 투표권 갖고 있는 갑이라고요. 당원분들은 당권을 갖고 있는 갑이라고요. 우리 갑질하자고요. 갑질. 네? 정치인들한테는요. 갑질해도 됩니다. 왜? 우리가 권력을 쥐어주니까. 그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갑질하자고요. 제 말에 공감을 하신다라면 우리 제발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우리 서로 내부로 화살 총구 돌리지 말고 우리끼리라도 제발 총구를 밖으로 겨눕시다. 좌파들이 공작을 벌이고 음모론을 펼치고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하면요. 우리 그것이 왜 선전선동인지 그것이 왜 허위인지 그게 왜 가짜인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리자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방송하면은 잘 안 보세요. 왜? 어려우니까. 왜? 답답하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승리를 쟁취했다라는 겁니다. 어려워도 답답해도 그래도 그나마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알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대선 총선 다 이겼던 거예요. 우리 하자고요, 친구 여러분. 하자는 겁니다. 지금요,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이러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우리 목소리 내자고요. 저는 그게 지금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